증권회사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또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주식창처럼 비슷하게 뜹니다. 그러네요. 네,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거 포기하고 그냥 다음 연도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예. 그냥 납입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NH투자증권 비대면 연금저축펀드 개설하기 한번 알아볼까요? 기존에 NH투자증권 앱을 설치한 적이 없다면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열고 NH투자증권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앱 설치 후 계좌 개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후 연금저축 계좌를 클릭합니다. 이미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메인홈에서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 상품, 솔루션, 연금 버튼을 클릭하시고 연금저축 ISA를 눌러주세요. 연금저축 계좌 안내 개설을 클릭하면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설 가능한 계좌 리스트 중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해 클릭.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금의 소유주로서 타인에게 통장 내어나 개설 요청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신 후 해당 항목의 체크 버튼을 누르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통신사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해주세요. 인증번호를 받으셨다면 앱에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가입하는 계좌가 연금저축 계좌, 스마트 지점 개설이 맞는지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필수사항에 동의하시고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모두 동의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저축 계좌가 없다면 신규 계약 정보를, 기존 타사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하시려면 이전을 선택해주세요.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와 기간, 연금 수령 날짜를 선택합니다. 계좌 개설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게요. 먼저 자택 혹은 직장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계좌에 등록할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내역과 알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을지 선택해주세요. 직업과 납세 의무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근로자를 선택하셨다면 해당하는 직업군과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거래자금 출처와 계좌 개설 목적을 입력해주세요. 안전한 계좌 개설을 위해 추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주세요. 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NH투자증권에서 1원을 보내드립니다. 이체 내역에서 세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추가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숫자 4자리로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설정하시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NH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에게 딱 맞는 연금저축 펀드를 찾고 노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볼까요? 앱홈에서 전체 메뉴를 클릭, 상품, 솔루션, 연금, 연금저축 ISA, 연금저축 펀드 찾기 주문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투자 가능한 펀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금저축 펀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리스트에서 나에게 꼭 맞는 펀드를 찾고 싶으시다면 금쪽 같은 내 연금 3편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 막 연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다가오는 연말정산도 준비하고 싶고 펀드에도 ETF에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금저축 펀드 하나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WM 컨텐츠부에서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박상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예.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예.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면서 이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개인 연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질문을 하시면서 벌써 다 답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네. 답변 드지 말까요?
네, 지금 벌써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네. 예, 네,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메뉴를 일단은 찾아야 되는데요. 네. 먼저 여기 상품 솔루션 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연금 저축 펀드 찾기 주문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 네,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펀드 리스트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수익률이 1년 기준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커스 펀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포커스 펀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고 있는 상품이네요, 그러면. 이제 매월마다 자산관리전략부와 저희 리서치 본부가 이제 협업해서 네. 이 펀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펀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킹 펀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률, 예. 수익률 기준으로 우리가 펀드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여기 인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 그 뭐 최근 1개월 동안 신규 매수 투자 금액이 가장 높은 펀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그런 펀드들이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 예. 네, 그런 펀드들을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인 펀드를 내가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면 여기 이제 전체 펀드를 또 눌러보시면은 펀드들을 또 다양하게 좀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이제 수익률, 총 보수, 위험 등급 같은 경우 상품을 찾을 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주 과감하고 네, 공격적인 네, 위험한 종목. 위험한 저는 종목. 스릴을 즐깁니다. 저 롤러코스터 네. 좋아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격 투자형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펀드들을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아까 포커스 펀드 여기에서 이제 나이 투자 성향 돌격형이에요, 저는. 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펀드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계좌 개설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투자 위험도가 이제 낮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낮은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마음에 드는 펀드를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펀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예로 갑니다. 요 펀드를 일단 먼저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펀드 매수라는 항목이 뜹니다. 네. 네, 펀드 매수라는 항목이 뜨면은 자금을 납입을 하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 뜨는데요. 내가 이제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한 후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네. 투자자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매수를 하면은 펀드 매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 말고 예. ETF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ETF도 이제 매우 간단한데요. 그 ETF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 주문 메뉴를 보시면은 연금 저축 ETF 안내 주문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예.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저축 ETF 주문을 또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 리스트들을 그 위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ETF를 전부 다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다만 인버스 ETF랑 레버리지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변동성의 이제 2배만큼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ETF고요. 그 반대로 이제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반대로 ETF의 어떤 평가 가격은 하락을 하고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ETF로 이제 골랐다. 네. 네, 가정을 하면은 주식창처럼 비슷하게 뜹니다. 그러네요. 네, 장중에 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가를 입력하고 내가 이제 매수 수량을 입력한 다음에 네, 매수 주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것도 이제 ETF도 간단하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이제 방법은 예. 이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예. ETF가 거의 뭐 그냥 주식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이제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해외 펀드 같은 경우 기존에 내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다른 상품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싶어요. 펀드를 매도하는 것을 이제 환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해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으로 대략 한 5일에서 6영업일 정도 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일주일 시간 후에 그 자금들이 내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바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ETF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펀드를 투자를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ETF가 바로바로 내 눈에 매수 매도가 보이니까. 예. 그럼 ETF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잦은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 매매 수수료 발생되는 점이 있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연금 저축 펀드로 상품을 매수한 뒤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내가 얼마만큼 납입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을 얼마만큼 잘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요 나무에서 연금 저축 관리 항목에 보면은 먼저 연금 저축 잔고라고 있습니다. 네. 요 잔고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여태까지 그 상품을 얼마만큼 매입을 했는지 그 매입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성과에 따른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과 평가 손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금 저축 잔고 밑에 이제 수익률 조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기간별로 우리가 또 이제 수익률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얼마만 평가 손익이 났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연금 수익률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 얼마만큼 납입을 했고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제쯤이면 내가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그런 리포트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투자 정보에 들어가서 제일 뉴스 시황 밑에 이제 컨텐츠 포유라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포유를 들어가면은 시장의 어떤 메가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어떤 이슈 사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이제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되는 심도 높은 보고서들, 요 나무 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투자 정보들을 이제 보면서 경제 지식도 쌓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나무앱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니까 일석이조 같은데, 요즘 그 매년 그 바뀌는 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제 매년마다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챙기기가 힘든데요. 예. 그 중에서도 올해 이것만큼은 꼭 한번 챙겨봤으면 한다 하는 상품이 ISA 계좌라고 있습니다. 네,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요. 이게 올해 들어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개편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ISA 계좌는 주식을 포함해서 뭐 펀드나 ETF, 뭐 ELS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은 그 수익금에 대해서 또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금융상품들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세가 보통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ISA 계좌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듣고 보니까 ISA도 장점이 많은 상품인 것 같은데 예. 연금 쪽이랑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앞서서 계속 연금 저축 펀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 ISA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ISA를 가입하고 나중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한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추가 납입을 하면은 전환 금액의 10%를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 한도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만기가 됐을 때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제 전환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 가입 기간, 뭐 납입 한도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이게 줄었습니다. 또 이제 납입 한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2월이 안 되고 매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허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전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한 2월 납입이 또 이제 허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연금 저축 ETF를 통해서 네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으로 지금 11월이란 말이죠.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거 포기하고 그냥 다음 연도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아니, 이제 올해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은 12월 31일까지 그 금액을 납입을 하면 됩니다. 연금 아, 저축 그래요? 펀드 계좌예요.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그냥 예. 납입만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 진짜요? 네, 투자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그런 뭐 장점이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펀드 같은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죠. 증권회사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또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바로 ETF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ETF 같은 경우도 테마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ETF가 일반 펀드에 대비해서 보수가 비교적 저렴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납입과 다양한 투자 상품 운용이 가능한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연금 저축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보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NH투자증권 나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검색을 하시고요. 이제 비대면으로도 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 계좌 개설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